네, 요즘 국내 증시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개장 후 특징 업종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딱 이거 하모니 시작하기 전에 2,900 돌파가 됐습니다. 네. 아니 이제 돌파 여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2,900 올라섰고요. 와, 코스닥도 777, 778.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본부장님 일단 지수 측면에서 어디까지 보이세요? 네, 일단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다.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2,900포인트, 3,000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약간 부각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 자체가 굉장히 깊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의 고점이 이제 2,896포인트였는데 예. 현재 시점에서 그 자리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주가 수준이었냐면 당시에 8만 원대였습니다. 8만 원대 2,896?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에 있었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과 비슷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6만 원대라는 거죠. 하하.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예. 한다면 지수 자체는 크게 밀리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내주거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2차 전지까지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우상향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내로는 3,000포인트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지 있습니다. 않지 어렵지 않을까? 않지 않다. 그러니까 뭐 갈수 어려운 있다라는 거예요? 거죠. 안 어려운 거예요. 갈 수 있다. 네, 갈 수 말이 있다라는 어려워요, 말이. 이야기죠. 예, 말을 제가 뭐 이상하게 했는데요. 연준 의장처럼 말씀하시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네. 사실 우리나라가 2,900포인트와도 좀 이격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에도 3,000포인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격이 여전히 지금 엄청난데. 네. 그러니 추세는 의심하지 않으나 단기적으로는 너무. 근데 바깥에서 다들 그러던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그죠. 근데 생각보다 꽤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네. 속도가 전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좋을 때 신용 잔고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네. 신용 잔고가 20조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또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포모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금이 더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조정을 받을 때 대형주라든지 넘버가 찍히는 기업들이나 업종 같은 경우는 그 하반 경직이 굉장히 단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 뭐 최근에 이제 정책 테마라든지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구성을 할 때 대형주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포트의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비중 조절이라든지 포트에 대한 안정성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막이 막 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거는 개인 투자자 지수 하락의 베팅 아마 뭐 인버스나 이런 쪽으로 곧버스를 좀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좀 전에 나왔던 거는 또 지주 뭐 이런 쪽으로 방산 쪽으로 신용 거래 융자까지 신용까지 써가면서 또 상방 베팅도 하고 있다. 뭐 그러니 이제 개인이라고 네. 다 같은 개인이 아니니 이런저런 네. 이제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더 한번 우리 이 본부장님 뷰를 듣고 싶어요. 아까 삼성전자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으신데 네. 그러니 작년 7월 11일이네요. 2,896 찍었던 게
그때 삼성전자가 8만 원대였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6만도 안착을 못했다. 그 말은 역으로 이러다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 열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는 더 갈 수도 있겠다. 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반도체 쪽이라든지 네.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이나 방산이나 그동안 강했던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정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추후의 성장성과 실적을 담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적인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옮겨갈 것인지 반도체로 일부 옮겨가고 기존 주도주들이 눌림이 나왔을 때 그걸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지는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버스 쪽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거 잘못하면 인버스 같은 예. 경우는 시장이 밀릴 때 수익이 나는 예. 구조를 가지고 있는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시장의 하방에다가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뭐 방산이라든지 뭐 방산이 아니었죠. 지주사 지주사죠. 말씀하셨죠.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그쪽은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신용까지 있습니다. 쓰면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주사라든지 네, 네. 지금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부각이 되고 네. 있는 뭐 증권사라든지 상법 개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올라왔었던 기업들 본회의가 연기된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용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 시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또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인버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의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버스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매매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용을 써서 지주사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올라타고 있다라는 것은 전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나는 왜 소외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3개월, 6개월 지나 보면 모두가 큰 수익을 낼 경우는 낼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배 아플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그 수익률은 어느 정도 맞춰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공격적인 스탠스를 지금 취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일부 증권주, 보험주, 금융주 흐름은 괜찮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7%가량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수주 모멘텀도 있고 뭐 이제 관세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방산 산업 자체가 네. 2021년도 전에는 수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서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 같은 작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 이후에는 수출 비중 자체가 전체 매출에서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수출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방산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 나토에서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를 3%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최근에는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GDP 대비 국방비가 5% 수준까지 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 20조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뭐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계속해서 대립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좀 보수적인 말씀 드렸다가 또 근래는 또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가치 자체가 고평가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 기업들과 PER이라든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방산주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방산주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역내에서 물량을 소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방산 쪽에 대한 생산 자체를 계속해서 해왔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차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상방은 조금 더 열려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격 매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비중을 많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방산 쪽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때는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소화할 만큼의 넘버가 추후에 찍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생명 같이 한번 차트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야 지금 요 증권 쪽하고 금융주 엄청난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고비에 도달한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이 본부장님 뷰가 궁금해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대선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업종이 보험을 포함한 금융 쪽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과거에도 많이 보여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대선 이후에는 내수의 활성화라든지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경기가 부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경제 자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자면 실질적으로 대선 이후에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진 않지만 이런 기업들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저는 경기에 대한 경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저 PBR 기업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 시차를 두고 나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을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와 증권주의 주가 흐름이 거의 동조화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거래대금이 많이 붙는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동조화됐었던 경우가 꽤나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증권주가 아니라 종합주가지수는 반등이 나왔지만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올라오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2,900포인트 넘었습니다. 작년에 고점을 넘어섰고요. 제가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2023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거든요. 지수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매수한 것은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증권주 이거 갖고 계신 분이나 지금 이거 진입 시점 노리시는 분들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겠다. 저는 지금
증권주 중에서 제일 그거 뭐랄까요? 탄탄한 우상향을 보인 종목이 신영증권인데 이거는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데일리나 위클리나 먼슬리 할 것 없이 참, 야, 이럴 때는 눈치 빠른 정민앵커 이거 위클리 차트인데 슬쩍 한번 보시고 어떠실래요? 위클리 차트예요. 뭐 종목 알라고 하지 마시고 증권주 중에 하나. 고민스럽죠. 예, 그러니까 화끈합니다. 미증시에 있어서 돈이 없어요. 아 미증시에 다 태워가지고 돈이 없으시다. 네. 밥 사셔야겠는데.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